이리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드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0월 마지막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L이 역대급 본전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정말 저희 예상이 뭐 틀리고 이런 거 떠나서 이거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의 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경기 전에 보통 이제 예전에 이맘때쯤 같으면 이제 약간 뭔가 이제 딱 뭔가 이렇게 나뉘면서 요 경기는 요쯤에 이기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캐롯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가스공사가 잡아버렸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LG가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 약간 약해 보이는 팀들 우리 잡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뭐 전찬희 감독 그 얘기 하셨다면 역대급 본전이다. 네, 맞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약간 시즌 초반에 불안한 팀들이 물고 물리면은 약간 이득을 보는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을 보이면 지금 막 물어뜯는 어떤 하이에나들의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최대한 이제 약점을 줄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10개 구단 사냥탑들의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10월 다섯째 주 KBL 룸앤팩트 1부 순서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태윤님이 역대급 시즌이다. 서로 이기고 물리는 경기력이 왔다 갔다 이상한 시즌이야. 경기력이 왔다 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대성, 매치업 상성 이런 부분하고 이제 그날의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현대모비스 조동환 감독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번 시즌은 정말 뭐 되게 뻔한 말인데 그 경기에서 누가 더 많이 활동량 가져고 누가 많이 뛰어서 승부 갈리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맞는 말씀입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감황을 가진 팀이 없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부분에서 승부 갈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담이지만 저희가 매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티어로 꼽았던 4팀 중에 지금 3팀이 하위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DB만 그나마 살아났고 이것도 참 이게 저는 지금은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저희가 잘못된 게 아니라 KBL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그래서 역대급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스님이 네. 가스공사 주말 SK전 직관했던 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스공사의 문제점, 팀 디펜스와 스페이싱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가스공사 얘기할 때 스페이싱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오랜만에 작전판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를 갖다 좀 들으면서 가스공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단택님께서 KT는 공격이 안 되니까 상대 공격도 못 막아내고 개인 공격도 너무 많아 보이네요. 정말로 답답했었어요. 그랬는데 KT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어요. 가장 지금 커다랗게 보이는 약점이 커다랗게 보이는 팀이 KT. 그래서 그렇죠. KT가 지금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KT의 어떤 문제점 이 부분도 저 KT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도현님이 혹시 DB 윤호영 선수는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라인업에 들어오는데 경기에는 출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하지만 이제 윤호영 선수는 지금 이제 좀 고질적인 이 허리 때문에 이제 이상원 감독이 예전부터 이제 좀 출전 시간을 되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고 지금 이제 컨디션상 좀 이제 되게 좀 뭐랄까 로스테이는 넣지만 투입은 하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큰 부상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몸도 되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서 좀 이제 로테이션에 빠진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팀 DB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4승 2패입니다.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주간 경기 결과 보면 삼성을 잡았고요. KCC전을 잡아냈습니다.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이 팀. 그렇죠. 이 팀이 사실 시즌 초반에 제가 뭐 이제 동네 농구를 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긴급 처방을 좀 내렸어요. 두한 에르난데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경민 선수 들어왔고요. 박찬희 선수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이제 지난주에 그 주말 2연전 때 출전 시간이 확 줄어들었던 부분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이번 주에 또 이제 삼성전 KC전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좀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이 과정에서 좀 이제 플레이적인 변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 감독님이 지난주 그 주말 2연전에 아예 이제 출전을 거의 줄여버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길들이기 같은. 그렇죠. 신경전. 네. 너 없어도 돼. 그리고 한번 봐봐. 레너드 프리먼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리고 보란 듯이 DB가 연승을 해보니까 에르난데스가 약간 마음을 고쳐먹은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두한 에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은 선수죠. 이제 빼빼로 4인방 중에
사총사 중에 가장 이제 공격의 어떤 밸런스가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DB하고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깎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렇죠. 말씀을 갖다 드렸고 실제적으로 이상만 감독이 깎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깎기 시작하니까 DB의 객관적인 어떤 전력의 강점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DB가 지금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종종 언급을 했지만 이상훈 감독님은 사실 수비적이면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공격적이면은 조금 프리하게 풀어주시면서 선수들이 좀 자율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르난데스가 개막 초반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1대1을 하고 좀 무리한 리머텍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자유를 빙자한 어떤 방종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그렇죠. 방정이 됐고 거의 약간 유목농구죠 뭐. 네, 유목농구. 그렇죠. 마음대로 네. 몽골 병원을 네. 휘젓는데 효율이 없어. 네. 예, 뭘 뜯어 먹어야 되는데 뜯어 먹을 게 없이 그냥 막 뛰댕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수비는 안 해. 수비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좀 모습을 보니까 에르난데스가 약간 이제 보고 느낀 게 있는지 개막 초반에 실종됐던 2대2 게임의 스크리너 역할이라든지 네. 알바노랑 호흡이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서 이 선수가 약간씩 마음이 변했구나. 그래서 이상 감독님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이제는 8, 90점 줘야겠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 예, 그래서 리바운드와 수비 위치 좋아졌다. 이렇게 좀 시작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기살려주면서 지금 괜찮은데 조금 더 잘해봐. 약간 이렇게 좀 푸시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아직 두한 에르난데스 선수를 네.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100% 신뢰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어떤 DNA가 네. 어디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DB는. 그렇죠. 네. 이러다가 또 이제 잘 된다 싶으면 갑자기 나온다든지 어떤 경기에서 아니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나와버려서 경기를 그렇지. 사실 이거는 항상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죠. 그게 네. 두한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금 이제 잘 깎았고 또 DB의 어떤 팀 컬러에 맞춰가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모습인데 두한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렇게 깎았을 때 DB가 상승하는 모습은 DB의 어떤 객관적 전력 자체가 그만큼 좋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두경민과 이선 알바노 선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선 알바노 같은 경우에는 뭐 알제 아바렌토스 선수하고 많이 이렇게 지금 비교되는 그런 선수인데 알바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바노. 네. 나는 알바는 싫다. 네, 계속 맞아요. 미는 유머인데 잘 이제 통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렇죠. 이 선수가 진짜 상당히 뭐랄까 그 침착하면서도 팀의 어떤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 두경민 선수는 약간 좀 아직도 후다닥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그쵸. 부분을 갖다 이제 좀 정제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경민과 이선 알바노의 어떤 궁합 이런 부분들은 시너지가 좀 더 나야 된다고 뭐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지금 상태로도 경쟁력은 거의 리그 최상급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고 이 두 선수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강상재 선수 그리고 최승욱 네. 이 두 선수가 윙맨진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네 명의 네.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종규가 약간 좀 기복이 있죠. 근데 에르난데스 약간 기복이 있고요. 레나드는 아직 100%는 아닌데 견실한 모습. 그러니까 프런트 코트가 살짝 흔들려도 받쳐줄 수 있는 백코트 그리고 윙맨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DB가 두한 에르난데스가 조금만 수정을 해도 전력이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최승우 선수 같은 경우 진짜 잘하고 있는데 네. 이동혁 기자께서 예전부터 이제 미셨던 투승욱 네.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때 어떤 성견지명 진짜 DB에서 드디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선수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 제가 원성곤 투승욱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이제 하면 LG 최승욱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좀 있으면 이제 전역해서 LG에 또 합류를 할 네. 텐데 그 선수까지 터진다면 네. 진짜 이번에 제대로 맞추는 게 됩니다. 100%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DB가 상승 효과가 있는데 요게 또 이제 진짜 에르난데스 한 번씩 삐끗삐끗 할지 아니면 진짜 지금의 그 말씀하신 그런 견실한 모습에 에르난데스가 계속 잘 맞춰줄지 요거 조금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DB가 네. 그 시즌 초반에 DB졌다가 네. 다시 또 DB졌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그죠? 의미로 DB졌어요. 야, 이 팀이 네. 그 어떤 마성의 매력 있는 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딱 카드 딱 붙는데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 어떻게 DB지냐에 따라서 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원주 있을 것 같아요. 팬들 DB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 DB졌어요. 네. 네, 좋습니다. DB는 그래서 지금 좀 뭐랄까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DB가 지금 굉장히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 5할 승률 3승 3패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디비전에서 패했지만은 또 SK와 S더비에서 연장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네. 다시 또 5할 승률 복귀.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팀 별명을 이제 근성 썬더스. 근성 예, 진짜 이제 이렇게 불러도
이제 부족함이 없다. 진짜 아. 칭찬 많이 해주고 싶어요. 우리 이동환 기자가 MZ 세대 아닙니까? MZ 그-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아, 굉장히 진부하네. 근성 썬더스. 야. 사실 말이 MG지 저 그냥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아, 예. MZ 꼰대가 가장 무섭다 그렇죠. 그러더니. 그렇죠. 제가 약간 나이 먹어서 꼰대 되면 제일 무서운 꼰대요. 이제 사는 시대는 옛날. 예. 근데 또 나 약간 요즘 사람이야. 약간 이런 자부심. 아무튼 근성 썬더스. 이 경기 S더비 끝나고 은희석 감독님도 삼성농구에 근성이 생겼다.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삼성이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고 사실 디비전도 마지막에 점수가 벌어지긴 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추격하면서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DB 힘에 밀려서 이제 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삼성이 이제는 진짜 절대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고 이 팀 진짜 무섭다. 6강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뭔가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아 저는 올 시즌 이제 경기 취재를 다니면서 재밌는 게임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어제 창원을 갔다 왔는데 창원 게임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 삼성도 제가 그 주중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 LG가 사실 하위권으로 놓아지다가 이 팀들이 이제 어떤 팀의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경쟁력을 보이니까 시즌 그 리그 자체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의 삼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이제 두 팀 같은 경우는 감독 교체를 단행했고 아예 KBL 신인 감독분들이 이제 오신 건데 바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네. 요런 이제 근성 썬더스에서 그럼 누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냐?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뭐 여러 선수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빛난 선수 또 이호연. 이동현 기자님도 지난주 이호연이 이 선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S더비에서 진짜 또 맹활약을 펼치면서 또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호연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본능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농구를 이제 소위 말해서 살랑살랑한다. 이쁘게 한다. 아 이쁘게 한다. 음. 이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터프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이쁘게 한다. 그래서 이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몸싸움을 좀 기피하고 수비가 좀 약한데 공격의 센스는 있다. 뭐 이런 뜻이고 그렇게 이제 좋은 어떤 의미는 아닌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지금 이호연 선수가 공격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수비도 굉장히 근성이 있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예. 훨씬 더 공격의 어떤 본능 이 부분이 임팩트가 팍 가해진다. 요렇게 지금 평가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호연 선수가 중용된 게 이번 시즌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꽤 많이 투입이 됐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호연 선수 지난 시즌 경기력은 저도 이제 경기 볼 때마다 약간 되게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약간 저도 그런데 이번 시즌 완전 다른 선수가 됐고 그 은희석 감독님이 막 이제 회상까지 꺼내셨더라고요. 이호연 선수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선수 말년 때 봤었다. 네. 전성현이 주목받았지만 이호연이 정말 잘했다. 그렇게 기억하고 만났는데 이번에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런 어떤 비시즌의 어떤 은희석 감독님의 어떤 이제 선수들을 좀 이제 훈련시킨 어떤 이런 마인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호연 선수가 좀 새롭게 탄생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은 기본적으로 시즌 전에는 김실애, 이정현이 주축이고 여기에 이동엽이 같이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진의 어떤 백업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그쵸. 예상했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호연이 툭 튀어나오면서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력 안배가 제대로 되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옵션이 많아졌다라는 부분. 맞아요. 게다가 이호연 선수 공격력이 있는데 지금 이정현 선수 살짝 부진해요. 실제적으로 김실애나 이정현 같은 경우는 지금 100%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동엽이 공수에서 어떤 그 경감은 있지만 공격에서 좀 둔탁함 이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날카로움을 더해주는 카드가 이호연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본적인 어떤 센스가 굉장히 좋고 2대 공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이정현 김실을 막다가 이호연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약간 좀 맥이 탁 풀리는데 거기에서 날카롭게 딱 찌르고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많이 붙다 이가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결론이네요. 말무타이가 20년 전 대사.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인정. 맞는 말씀인 게 예. 이거 KBL은 보면은 각 팀들이 경기 전에 상대 이 선수 체크한다. 이 선수 무조건 체크하고 간다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을 상대한 팀 입장에서는 뭐 지난 시즌은 힉시레 였다면은 이번 시즌에는 김실애, 이정현 이 두 명인데 이제 국내 백코트 진입 중에서는 근데 이제 S더비 같은 경우도 김실애, 이정현은 은석 감독님이 이호연과 아예 같이 클러치 타임을 같이 써버려서 3가드 운영해 버리니까 오히려 이호연 쪽에서 뜬금없이 터지는. 왜냐면 그렇죠. 김실애, 이정현에게 이제 아무래도 뭐 오재현이나 이런 선수 안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SK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이호연 쪽에서 팍팍팍 찔러가지고 그렇죠. 많이 묻제
맛있지 약간 이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SW 보면서 좀 인상이 깊었어요. 예, 그래서 이호연 선수가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삼성이 진짜 뭐 방금 말씀드린 쓰리가드 라인업 운영하면서 가드진 로테이션을 되게 폭넓게 가져가는 이 메리트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테리 선수가 지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테리 선수가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좀 실망스러웠죠. 이 선수가 그쵸. 이제 특징이 그다지 없는 그 빼빼로 사총사 중에 이제 수비는 굉장히 견실한데 공격에서 어떤 특징이 없는 선수. 그래서 2대1을 잘 활용해야 되는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정현이나 김시련 선수가 시즌 초반 약간 부진하면서 이 선수에 대한 활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데릭슨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주 중에는 이번 주말 주중에는 이 테리 선수도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릭슨과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거는 뭐 이제 시청하신 분도 다 아실 텐데 데릭슨은 좀 정적이고 어떤 개인 공격력이 좀 그래도 좀 좋은 편이라면 좀 묵직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테리는 통통 뛰어다녀요. 약간 외국 선수 버전 이승우 보는 예, 진짜 운동력과 활동량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마레이랑 비교를 하면은 마레이는 어떤 이제 박스아웃과 힘 약간 그런 터프함으로 승부를 본다면 테리는 몸싸움도 안 두려워하는데 굉장히 많이 돌아들어요. 약간 강백호 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들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 주니까 이원석이든 조우성이든 어떤 선수를 옆에 붙여도 크게 뭐 탈이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삼성이 그 은희석 감독님이 요구하는 높은 에너지 레벨을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은희석 감독님이 적세적소에 쓰겠지만 이 테리의 활동량이 삼성의 어떤 이런 달라진 농구에 되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 한 명 있으면 팀 전체가 좀 상승되는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테리도 굉장히 좀 좋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테리 선수 활동력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리 선수의 기본적인 활동력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선수가 막 30분 이상 뛰면 사실 그런 활동력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죠. 부상 위험도 많고. 하지만 이 옵션 데릭슨 선수가 또 자신의 역할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20분을 뛴다든가 뭐 20한 5분 15분 이렇게 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테리 어떤 최대 장점이 나오는 거고 테리 선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픽에서 롤할 때 어떤 순간적인 속도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높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정현이나 김시대와 2대2 합을 제대로 맞추게 된다면 공격에서 2대2 공격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수비에서 이제 쳐주는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동력이 뭐 20에서 25분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삼성 수비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1승 4패입니다. 지금 3연패 중이고요. 이제 주중에 이제 모비스 삼성에 패했습니다. 유덕 기자 이제 첫 승한 거 보시고도 SK 불안하다. 전력에 한계가 있다. 하셨는데 바로 이제 연패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 최준용 공백 사실 뭐 이제는 뭐 너무 지겹게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주느냐 SK 빅맨진의 기동성 이슈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게 2대2 수비의 어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요 얘기를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비에 구멍이 생기는 이유, 그 SK가 지난 시즌에 이렇게 보시면 원희도 많이 그 황골 탈퇴했던 게 해지앤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 최준용도 그런 수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외곽에서 압박이 일정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포스트의 어떤 약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포스트의 약점은 이제 원희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4번 쪽. 근데 여기 최준용이나 뭐 최준용 선수가 약간씩 버텨주면서 헬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비를 효과적으로 막고 다시 속공으로 되치는 그런 힘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해치 들어가는 부분, 그 외곽에서 해치 리커버리 하는 부분에서 최준용이나 안영준 이런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스크린을 했을 때 돌파 좀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되치는 힘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해졌죠. 이건 뭐 최부경이나 뭐 허일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메우고 있지만 기본적인 스피드 높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희자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빅맨들이 원래 강하게 해치해서 돌파 루트 막고 뭐 기습적인 트랩도 하고 거기서 턴오버 유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최종에 빠지면서 빅맨진이 낼 수 있는 스피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드레인지 열어두고 지키는 수비를 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드랍백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림 근처에서 어떤 이제 실점을 좀 줄이고 수비 리바운드가 늘어나는 강점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상대의 미드레인지 공간을 열어
열어주면은 거기는 상대 입장에서 되게 여유가 많이 생겨요. 네. 예, 그러니까 원희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보면은 근데 이런 드랍백에서도 이제 그 원희 예를 들어서 원희가 한다. 그럼 위치를 좀 바꿀 수는 있어요. 좀 아예 림 밑으로 내려도 되고 약간 이제 하프웨이라고 하죠. 약간 미드레인지보다 약간 낮은 줄 조금 네. 선을 높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되면 또 이제 뒷공간이 조금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SK는 근데 또 사실 지금 뭐 유동기 시작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선수 구성상 다른 대안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방법을 찾아보면서 좀 그 경기에 맞춤식으로 좀 뭔가 꾸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랍백 수비는 이제 떨어져서 수비를 한다는 건데 뭐 음. 작년에 이제 브루클린 디안드레 조던이 음. 그렇게 했다가 많이 맞았죠. 그렇죠. 많이 못 아이가 예, 그렇죠. 많이 맞았죠. 네. 이제 그런 수비인데 이것도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드레인지로 쏠 수 있는 어떤 선수가 있다. 뭐 이대성이나 이대성이 있는 가스공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우석이 있는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팀들한테는 이 드랍백 수비를 했다가는 미드레인지 공간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엄청 또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미드레인지 공략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팀에게는 이런 수비가 효율적일 수는 있다. 근데 맞아요. 하지만 SK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객관적 전력의 어떤 하강, 어떤 위험 리스크의 어떤 리스크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뭐 좀 전에 언급했지만 리그 전체가 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네. SK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아 그래도 이 팀은 잡고 1승 먹고 가자. 그러니까 요렇게 할 수 상대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맞아요. SK가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삼성이 경기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SW도 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잡고 갈 수 있는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매 경기가 고비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SK가 여기에서 드랍백 수비를 한다고 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에너지 레벨과 이 지금의 어떤 위기를 갖다 좀 타개를 해야 될 건가? 네. 임시 처방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드랍백 수비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뒤에서 둘러싸는 핸들러 수비수의 어떤 압박 능력과 따라 붙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선영이나 이제 오지현이 되게 그런 거를 뒤에서 압박을 해주고 스크린을 잘 뚫고 다니면서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네. 사실 김선영의 어떤 이제 2대2 수비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고 오지현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압박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냥 획 제껴져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사실 그때 원희가 앞으로 나와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약점이 드러나죠. 그리고 최봉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내 KBL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튀어나오잖아요. 예를 쇼 그냥 간단한 이제 소프트 해치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가드들이 최보경처럼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발이 좀 느리면 그 해치를 뛰어넘어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최보경이 예전 정도가 아니고 지금 무릎이나 몸 상태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런 걸 좀 당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차선처럼 좀 내려가는 걸 선택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여요. 최현혁 선수 돌아오면은 좀 최현혁 선수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거밖에 방법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 김영빈의 성장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죠. 사실 맞아요. 비시즌에. 왜냐면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 그런 스피드, 높이를 지닌 선수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좀 적응이 덜 된 모습. 그 최근에 이제 김영빈 선수 사용 빈도를 갖다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영빈 선수가 어떤 잠재력을 보는 동시에 SK가 어떤 그 대안의 한계 이거에 살짝 봉착했기 때문에 다시 김영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요렇게 좀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선수가 이제 SW도 그렇고 출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전희철 감독님이 중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김영빈이 그냥 이참에 그냥 경험치 쌓고 최종이 돌아왔을 때 백업으로 좀 10분 정도 뛸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 잡아서 시너지 효과를 팍 내는 게 오히려 SK 입장에서 괜찮은 대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가 지금 많이 좀 몰려 있다. 전희철 감독이 이거 시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게 지금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서 주전 의존도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현실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SK는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살아남았던 경험 그리고 김선영과 원희라는 코어 들이 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4승 2패 2위고요. SK 가스공사 잡으면서 연승 달렸다 이제 LG전 아쉽게 좀 패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조동현 감독님이 이 아바리엔토스에 네. 대한 이야기 항상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바렌토스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즌 초반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그렇죠. 일단 예. 네. 춘삼이더라고요 팀 내 별명이. 춘삼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그 경기력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패싱 그리고 슈팅의 어떤 밸런스 이런 부분을 보면 어제 이제 윤환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바렌토스는 지금 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타이밍에 쏜다. 즉 이제 그 국내 선수 특유의 어떤 리듬이 있고 필리핀 선수 특유의 어떤 리듬인데 국내 선수들은 이제 어떤 밸런스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인데 밸런스를 잡지 않은 뭐 어떤 반박자 빠른 그 타이밍에서 올라가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바렌토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갖다 주고 있다. 그렇죠. 근데 조동현 감독은 아바렌토스 길들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반박자 빠른 슈팅, 그럼 좀 빠른 슛들이 항상 오르냐,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봤을 때 조동현 감독은 좀 이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샷 셀렉션, 너무 무리한 샷 셀렉션,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어떤 샷 셀렉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제 저희 댓글에도 좀 나왔고 2부에 아마 좀 네. 언급이 될 텐데, 이게 과연 한국 농구 특유의 어떤 그 보수적인 시선에서의 지적이냐? 아니면은 정말 아바렌토스에게 딱 필요한 어떤 좀 이제 정상적인 지정이라 봤을 때 이것 조금 약간 논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조동현 감독한테 어제라고 음.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물어봤는데 자 슛 셀렉션이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어떤 슛 셀렉션이 문제냐,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냐라고 했을 때 조동현 감독은 일단 첫 번째는 그 딱 하나예요. 흐름.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한 10점 앞서고 있을 때 한 2, 3점 앞서고 있을 때 아바렌토스가 이제 퀵샷을 쏠 때 그렇죠.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림을 튀겨서 나와서 속공 대치기를 당하면 흐름에서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또 어떤 흐름인데 맹추격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점 정도 지고 있다가 한 4, 5점 차로 이제 따라붙어서 흐름이 현대모비스에게 왔을 때 24초가 남았는데 뭐 바로 가서 얼리 오펜스로 퀵샷을 던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 흐름 자체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요 흐름 빼면은 다른 슛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이거 굉장히 이 정도로 디테일하면은 이거는 꼰대 어떤 시선, 한국 농구 특유의 그 보수적인 시선에서 어떤 지적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정밀한 어떤 길들이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슈팅 셀렉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안 들어가면 선수에게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슈팅 셀렉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쵸.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거 이제 흐름에서의 어떤 슈팅 셀렉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NBA 같은 경우에도 슈팅에 이제 뭐라 그러죠? 뭐 그린 카드? 네. 그린 카드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를 받은 선수들이 있어요. 뭐 커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오픈 나면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흐름상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 흐름상 이 부분에서 이건 슈팅 셀렉션 던져서는 좀 곤란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제 줄다리기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게 어떤 부분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오픈 찬스가 났는데 평범한 흐름에서 그럼 퀵샷은 괜찮냐?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장렬을 한다. 오히려 얼리 오펜스를 하고 트랜지션을 빠르게 하고 그 오픈 찬스가 나면 3점 던지고 뭐 이런 부분은 장렬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꼰대였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바렌토스를 이제 정교하게 좀 더 깎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농구를 배우고 자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 선수가 보이지 않는 과감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선수에겐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굳이 한국 선수 찾자면 뭐 이대성이나 아니면 이관희 정도가 이 정도의 과감함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또 샷 셀렉션에 대한 지적은 뭐 저희가 자주 얘기했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샷 셀렉션은 어떤 부분에서는 들어가냐에 따라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좋은 샷 셀렉션이었다 아니었다가 평가가 나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과론에 기대지 말고 그냥 과정 안에서 봤을 때 이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슛인가를 판단했을 때는 조동현 감독은 이거 굉장히 좀 나름의 굉장히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흐름 볼수 있는 딱 거죠. 하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바렌토스 저는 이제 거기에서도 생각이 좀 다르다기보다는 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바렌토스가 리그 최고 슈터라면 그린라이트 줘도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예.
좀 이제 흐름과 상관없이 그렇게 던져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렇죠. 장려를 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팀 내 팀원들의 어떤 신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NBA에서도 뭐 커리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게 던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들었고.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아바렌토스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수비 미스가 좀 많았고요. 근데 그쵸. 수비 미스가 많았던 것도 현대모비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변형 수비를 펼칠 때 어떤 변형 수비를 많이 펼치냐면 상대 그 반대쪽 위크 사이드에서 더블 팀이 들어오고 나서 위크 사이드 쪽에서 이제 리커버리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 수비를 펼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바렌토스가 좀 미스를 했어요. 그쵸. 미스를 했고 근데 LG는 마레이가 이제 밖으로 빼주는 패스가 워낙 좋고 거기에 3점 오픈 찬스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팀 컬러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뼈아프긴 했었죠 현대모비스가. 그러면서 이제 주동현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수비 미스가 많았는데 그걸 무리한 공격으로 만회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갖다 내렸는데 이 부분은 뭐 봉합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뭐랄까 현대모비스가 좀 더 그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갖다 풀 것인가. 그쵸.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지혜롭게 풀 것인가. 이런 숙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바리엔토스가 가진 장단점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현재 개막 초반에 이런 단점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동현 감독이 선택한 카드가 또 이제 베테랑 김영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현이 지난 시즌 대비 엄청나게 출전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있고 개막 5경기 기준으로 평균 20분, 21분 정도 뛰고 있으니까 지난 시즌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감독님, 김영현 선수 많이 늘었는데 출전 시간이 쓰는 이유가 뭐냐? 코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바렌토스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의 어떤 수비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국찬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김영현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영현이 좀 더 견실하고 시너지가 그 에너지 레벨이 높고 3&D 자원이니까 그쵸. 여기에 딱 맞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현대모비스가 핸들러였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까지 올 시즌 핸들러의 문제점이 이게 최대 강점으로 변했어요. 지금 그렇죠. 보면 네. 아바렌토스뿐만 아니고 이우석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서명진까지 더해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수비 어떤 견실함 또는 이제 에너지 레벨이 높은 그런 선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맞는 카드가 김영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유독 기자께서 방금 얘기했지만 현대모비스 수비법이 약간 달라요. 다른 팀들이랑 어떤 로테이션 방향이나 어떤 열어주는 방향 이런 것들이 약간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기조는 유작 감독님 시절부터 상대 공격수가 불편하게 하는 이제 수비를 하자, 불편하게 공격하도록 하자 이건데 이제 조성현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현대모비스의 수비법 여러 가지 로테이션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선수가 딱 2명, 그게 바로 함지훈 그리고 김영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신뢰하고 좀 의도적으로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여담이지만 창원에서 함지훈 선수를 잠시 만났어요. 네. 코트에서. 네. 그래서 힘들지 않냐 네. 얘기했을 때 네. 20분 뛰는데 뭐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그죠. 아바렌토스나 프림은 어떠냐? 네. 아바렌토스는 커리를 지금 지향하는 것 같다. 커리. 커리를 지향하는 것 같다. 과감한 세셀렉션. 예. 그래서 조성현 감독 어떤 그 충돌이 이해는 가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함준 선수의 생생한 어떤 네. 반응 좋습니다. 자, 캐럿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럿 같은 경우 이제 4승 2패 2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력적인 한계가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4승 2패 예.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해시전 이제 승리가 굉장히 컸었죠. 전성현 선수 그 드라마틱한 3점 슛. 예. 전성현 선수는 전주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거기 그렇죠. 버저비터 넣고 네, 맞아요. 허웅 선수랑 이 쇼다운을 펼치는데 이 서로 이제 이 F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굉장히 볼거리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뭐 어떤 FA 대여도 연봉 얘기, 고액 연봉 얘기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런 이 두 선수처럼 하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날 경기 갔었는데 이날 네. 경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경기 전에 이제 이근희와 전성현이 매치업 상대가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KCC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라고 했을 때 전찬진 감독이 전성현도 수비는 강하진 않다. 1대1 수비. TD 패스는 괜찮은데 1대1 수비. 네. 그렇게 했는데 이근희가 초반에 1쿼터 초반에 경기를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예, 접수를 하고 뭐 3점 슛도 넣고 잘 하다가 이제 2쿼터부터 전성현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죠. 봐봐. 나 전성현이야.
이게 네. 바로 슈터야. 예.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근희 선수가 이제 살짝 뭘까 기복이 좀 심했었고 그때 이제 허웅이 나왔죠. 야 그냥 나와봐.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 허웅 선수가 또 이제 돌파를 엄청 하면서 바스켓 카운트도 없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균형을 맞추다가 결국은 전성현이 둘 다 비켜. 예. 마지막에 그냥 말도 안 되는 3점 슛을 네, 그렇죠. 넣으면서 이제 끝내버렸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성현이 지금 폭발력이 상당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주말에 이제 가스공사전에서 좀 약간 예상 밖의 패배. 네. 최근에 가스공사전 네. 가스공사의 경기를 생각하면은 이거 그래도 캐롯이 잡겠는데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게 이 3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가스공사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하죠. 가스공사 지금 이대현 정효근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노골적으로 3번 라인에서의 어떤 포스트업으로 이제 이 캐롯 수비를 무너뜨리니까 이 캐롯이 대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경기 끝나고 김세희 감독님이 직접 선수단 깊이가 약한데 특히 스몰 포워드 포지션 미스매치 발생한다. 이거 조한진이 해야지만 조한진이 아직 약하고 이거 메워야 우리가 정상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윙맨 자원의 약점이 있죠. 캐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전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종현이나 또 박진철 이 4번 자원의 어떤 그 약점도 있죠. 그러니까 3, 4번 자원에 전성현이 이제 3번을 쓰면 이제 4번 자원의 약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그 3번이 사실 3.5번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윙맨 자원의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더블 가드를 쓰고 전성현을 3번으로 놓는다 했을 때 더블 가드의 어떤 높이에 또 약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포지션의 불안함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제 김승희 감독이 맞춤형 어떤 전략으로 지금 4승 2패까지 끌어오고 있고 전성현이 거기에서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성현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의 부담도 어느 정도 있고 이 선수는 지금 어떤 공격의 어떤 비중을 생각할 때는 수비 부담을 살짝 줄여주면서 공격에서 좀 더 많은 활동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비에서도 팀 디펜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선수가 전성현. 1대1 수비는 약하지만 팀 디펜스는 강한 전성현. 그리고 공격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역할을 해주고 볼 핸들러 역할까지 어떨 때는 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수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3점슛 성공률 자체가 지금 시즌 초반에 좋지는 않다. 그쵸. 근데 이제 김승인 감독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는 건 뭐냐면 전성현은 기본적으로 그래비티가 있다. 에이스로 그래비티가 있고 그 선수가 했을 때 이제 이정현이나 디딜 로슨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성현이 뭐 3점 슛은 부진할 지연정 그 정도만 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정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세희 감독님이 이제 어제 인터뷰 이거 하신 게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제 이제 허재 사장님이 경기장 오셨거든요. 저 5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수 좀 사줘. 물론 이제 사줘 유혹했죠. 네, 예, 선배시니까, 네. 동문이시니까 약간 그걸 일부러 어필하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캐롯이 이제 내년에 또 FA 시장에서 뭔가 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뭐 김승희 감독님의 옛 제자 또 문성곤을 비롯해서 포드들이 대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롯의 행보를 좀 약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멘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네. 살 수 있을까요, 캐롯이?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로 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예. 예. 과연 FA를 지를 수 있을까? 예. 일단 그렇죠. 오리온 인수대금부터 해결을 하고, 네. 부터 해결하고 뭘 해야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캐롯한테 미안한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문성건 정효근 그다음에 그 양홍석, 최준용 이렇게 4명의 포워드 빅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제 한 명을 하는 부분이고 문성곤을 제가 볼 때는 포커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이제 될 거 전성현과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년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문성곤 지금 인기 되게 많습니다. 문성곤은 얘기했지만 지금 최고의 3D예요. 지금 최강 포워드입니다. 네.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캐롯은 그렇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전성현 선수가 이제 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부작용은 많아질 수 있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캐롯의 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점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시즌 초반은 그래도 어떻게든 좀 효율을 유지하면서 버티는데 이게 장기 레이스니까 가면 갈수록 아마 이게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전성현 선수가 이제 7개 턴오버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승현 감독님이 어시스트에 대한 어떤 고집이 있어서 좀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쪽 눈 돌리니까 경기가 잘 안 풀렸다. 이게 페인이다. 아예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전성현에게 너 하는 것만 해. 약간 이렇게 메시지를 좀 던진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 KCC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성현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제 어시스트 할 때 보면 이제 전성현 선수가 노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 네.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전성현이 이제 어떨 때 슛을 던져야 되고 어떨 때 이제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연기하는 과정. 즉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인위적이지 않고 본능적으로 탁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올 시즌에 전성현 선수가 이런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 되면 더 무서워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직접 패스로 어시스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성현이 너무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어느 정도 약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커리랑 또 뭐 비교를 해보면 커리랑 전성현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래비티고 그 그래비티만으로 이미 어시스트 효과가 있어요. 이 맞아요. 두 선수들은. 예. 예. 간접 어시스트 예. 0.3개씩 떼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선수 끌어들이고 다른 선수가 직접 어시스트 하면은 거기서 이미 뭐 파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기록도 하는 어시스트도 좀 해보고 싶고 직접 어시스트하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겠지만은 무리할 필요는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성현 선수의 그 노린 듯한 그 어시스트 뭐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특징이 어시스트나 패스를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점프를 하고 되게 다 보이는 상황에서 점프 패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웬만한 선수들한테 다 읽히는 느낌이 들어요. 리듬이 너무 패스할 때 리듬이 너무 정박이에요. 네, 네, 전부 다. 예, 아바렌토스는 되게 예상 못한 타이밍 휙휙 나가는. 딴. 예, 근데 아바렌토스는 딴딴딴. 딴딴딴딴딴딴. 네, 그래서 굉장히 리듬 맞추기 어렵다. 예, 그래서 전현 선수가 좀 이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KGC 있을 때는 뭐 이런 롤을 좀 뭐랄까 그냥 순간 하긴 했었지만 이게 메인 롤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에이스니까 이 부분을 갖다 다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근데 전성현 선수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즐기는 모습들이 있고 KCC 전에서 사실 코너로 빼주는 패스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김광선 선수가 뭐 이제 3점도 넣고 뭐 이정현에게 많은 찬스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닌가. 과다기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실책 7개를 했고 잘못하면 이제 실책 트리플 더블 할 뻔했었지만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